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철저한 매물대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FOMC를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물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매물대인데요. 이때와는 다르게 매물대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매물대가 좀 걸린 모습이고, 위쪽으로 체크를 해보면 66.9K 구간에 3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67.2K에 300비트, 67.4K에 300비트, 67.8K에 5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밑으로는 65.3K에 400비트, 65K에 250비트, 64.6K 그리고 64.5K에 300비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64K에 1000비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차트 보도록 하죠. 이 비트맥스 차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다가 다시 지금 구간에 와서 매물대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큰 매물대가 들어왔는데요. 위를 체크해보면 67K에 1600만 달러 정도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67.5K에 1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65K에 1100만 달러, 64.5K에 1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아래 구간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위로는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매수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위로는 사실상 유의미한 매물대가 없고, 그나마 유의미한 매물대는 68K에 5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촘촘하게 있는데요. 65K부터 200비트, 64.5K에 100비트, 64K에 138비트,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차트입니다. 이때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 매물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고 현재는 매물대가 밑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여전히 촘촘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구간이냐면 65.3K부터 64K까지 매물대 구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위로는 69.6K부터 70.2K까지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킹피셔 청산매 체크하고 가죠. 전체 거래소의 청산 물량을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하락이 이어지면서 숏 청산 물량이 많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66.4K부터 68K 구간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밑으로도 계속 지지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청산 물량이 다소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8K부터 64.8K 정도까지 청산 물량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높은 확률로 이런 큰 청산 구간은 어느 정도 해결은 해주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위쪽 구간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성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위쪽보다는 밑쪽에 더 유동성 청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위쪽에도 꽤나 물량이 좀 쌓인 모습인데, 가장 높은 영역은 65.2K부터 64.7K까지가 청산 물량이 가장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큰 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산 물량이 위쪽으로는 사실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산 유동성 구간이 위로는 사실 많이 없고, 이제 밑쪽으로 가면 갈수록 청산 유동성 구간이 많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면서 그 많던 청산 유동성 물량들을 모두 다 해소를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청산 유동성 물량이 더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60K 초반대에 이렇게 널려있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구간의 청산 유동성 물량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체크하도록 하죠. 이렇게 매물대 그리고 청산 유동성이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색이 바이낸스 매물대이고 파란색이 비트맥스 매물대입니다. 자, 그럼 매물대와 현재 차트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단기 시나리오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부 다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카운팅을 해보면 1, 2, 3, 4, 5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A, B, C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0.886 구간까지 왔단 말이죠. 0.886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게 1, 2로 가는 형태보다는 A, B로 가는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1, 2로 가는 거는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A, B로 잡고 C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C가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짧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C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이 빠르고 가파르게 많이 나왔고, 이런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청산 구간을 먹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표를 시킬 겸 FOMC와 더불어서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매물대만 봐도 이 밑에도 당연히 많기는 하지만 위로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특히 청산 물량이 많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매물대를 먹으면서 역으로 청산 스탑로스를 터뜨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을 이렇게 쭉 가려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밑구간, 그러니까 이 64K 후반대 구간을 먼저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야지 70K를 넘는 더 높은 상승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확장 플랫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 없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호재들이나 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ABC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ABC 그리고 이 C가 길게 나오든 짧게 나오든 어쨌든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을 먼저 갔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느냐? 전 그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차트가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죠? 이게 ABC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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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정상 유동성 구간을 먼저 체크를 했을 때는 어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장 플랫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1.236에서 1.38 구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 더 크게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4.1K부터 63.4K 구간까지 이 정상 유동성 구간 매물대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을 찍었을 때 여기서 반등이 힘있게 나와준다면 좀 큰 상승을 빠르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뭐 애매한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A, B, B파에 해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그냥 더 찢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시나리오를 잡고 매매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FOMC가 변동성이 크고 해도 결국에는 그 우리가 본 기술적 차트 분석 안에서 가격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놓고 가격이 나온 대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은 포지션을 잡는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올라올 때나 여기 내려왔을 때 그때 어떤 가격을 보고 포지션을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시나리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 2, 3, 4, 5로 임펄스가 여기서 5파가 끝나고 여기서 조정파동 A, B, C 뭐 이렇게 나온다 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거의 뭐 7,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형태도 올바르게 잘 나왔고, 그리고 조정의 형태라든지 상승 마무리의 형태도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1, 2, 1, 2, 3, 4, 5로 여기서 임펄스가 마무리되고 조정파동 A, B, C가 나온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되려면 C파가 굉장히 길게 나와야 됩니다. A, B가 확장 플랫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C파가 여기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불규칙 조정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조정파동 B인지 2파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조금 더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있지만 1번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하락 시나리오도 2번 시나리오와 동일한데 A, B, C로 여기서 5파가 마무리되고 다시 A, B, C로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확장 플랫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럼 역시 1번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1, 2, 3, 4, 5의 형태로 굉장히 길게 하락이 떨어져야지 이 저점 구간을 뚫고도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락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 초입 구간에서 어떻게 가격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하락 크기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얼마나 체결되었는지 교차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 구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밑에 구간에서 생각보다 매물대 체결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0비트 체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도 그렇게 매물대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생각보다 매물대를 거의 먹지 않고 하락한 다음에 반등도 그렇게 뭐 거래량 터지지 않고 이렇게 올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또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역시 매물대 체결을 보면 뭐 그렇게 해봤자 뭐 100비트, 100비트, 150비트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무빙들이 거래량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거의 죽은 차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 와서도 매물대 체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비트맥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거의 뭐 물량 체결 안 된데도 나타날 만큼 뭐 매물대나 물량 체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뜨는 경우가 잘 없는데
했는데 지금 구간에 와서는 거의 죽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 체결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봇들만 거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거래량이 없기 쉽지 않은데 확실히 시장 참여자가 줄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유저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볼륨 프로필을 좀 확인을 해보면 행보 구간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위태위태하죠. 오늘 여기서 내려가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 밑에 매물대 구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그거대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결국 오늘 FOMC 전에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FOMC가 진행되고 나서의 어떤 무빙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바로 위쪽에 이제 66.3K의 1000만 달러 매물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밑으로는 65K의 1300만 달러, 64.5K의 700만 달러, 64K의 8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없다는 부분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빠르고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오도도 역시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간간히 이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을 견인할 만큼의 양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끝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먼저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무빙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으면 조정해 받고 끌고 가는 거고, 이렇게 반등이 먼저 나왔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시작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물을 먹고 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매매를 사실 해도는 되는 구간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확실히 손절 구간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고, 애매하게 잡았다가는 원위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미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구간대 안에서 무빙을 확인하고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